2009년 12월 1일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미국 전역에 배치된 10개의 빨간 풍선의 입지를 가장 빨리 보고한 사람에게 총 4만 달러의 상금을 준다는 이벤트가 올라왔습니다. 이 이벤트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미 국방부 개발 부서들 중에서도 가장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다파에서 기획한 것이었는데요. 이 행사의 기획 목적은 인터넷 정보 확산의 속도와 정확도를 실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파는 인터넷을 탄생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번 이벤트도 인터넷 탄생 4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2009년 12월 5일 아침 경기 시작 직전 다파는 비밀리에 미국 전역의 공공장소에 지름 2.5m 크기의 빨간 풍선 10개를 설치했습니다. 이 이벤트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포함해 총 4,000개 팀이 참가했었죠. 그들은 다양한 방법과 인터넷 기술을 동원해 빨간 풍선 10개를 찾는 도전을 펼쳤습니다. 당초에 다파는 10개의 빨간 풍선을 모두 찾는데 최대 9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그런데 이벤트 시작 후 불과 8시간 51분 41초 만에 미국 대학교 MIT 팀이 전 빨간 풍선의 위치를 발견하여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참가한 팀들은 고도의 기술과 난해한 기법을 필요로 한다고 여겼지만 MIT 팀의 해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우선 총 상금 4만 달러를 10등분으로 분할하고 각 4,000달러를 발견자와 그 발견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A씨가 MIT 팀 웹사이트에 등록을 합니다. A씨는 B씨에게 링크를 보내서 등록시키게 하였고 이어서 B씨는 C씨에게 링크를 넘겨 등록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일 C씨가 빨간 풍선을 발견한 경우에 C씨가 먼저 4,000달러의 절반인 2,000달러를 받습니다. B씨는 그 절반인 2,000달러, 마지막으로 A씨는 나머지 절반의 500달러를 받습니다. 잔금은 어느 단체에 기부한다는 구조였죠. 즉, 연결을 통해서 나누어 가는 구조였습니다. MIT팀은 이 풍선 하나를 발견하는데 C씨에게 2,000달러, B씨에게 1,000달러, A씨에게 500달러, 기부단체에 250달러, 총 3,750달러의 비용이 든 셈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발견을 해도 수학의 극한 개념을 이용해 계산하면 빨간 풍선 하나에 4,000달러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통해서 총 10개의 빨간 풍선을 발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등 상금인 4만 달러를 결코 넘을 수가 없죠. 발견한 제보자에게 2,000달러를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 수학의 극한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MIT팀의 수법이 뛰어난 것은 발견자에게만 상금을 건네는 방법이 아니라 등록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지인을 등록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발견한 사람에게만 상금을 줄 경우 다른 사람이 풍선을 발견하면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MIT팀 사이트에 지인을 소개하는 동기가 생겨나지 않게 되겠죠. 다파의 빨간 풍선 찾기 이벤트는 설정된 문제의 재미와 MIT팀이 난해한 문제를 화려하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파는
왜 이 이벤트를 문제로 설정했을까요? 물론 타파의 문제 설정은 10개의 풍선 찾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타파의 과제의식은 풍선 찾기 그 자체가 아니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방대한 사람들을 신속히 조직화하고 떨어진 지역에 산지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타파는 풍선 찾기라는 문제 설정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과제의식에 직결되는 답안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것은 MIT팀이 찾아낸 사람의 조직화와 자발적인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플랜이었습니다. 사람이나 기업 역시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과제의식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과제의식을 명확히 하지 않고 문제 설정만으로 일을 시작하면 실패하기가 뿐만 아니라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뚜렷한 과제의식 없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문제 설정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TV 방송국의 경우 시청률만을 고집하여 제작부터 먼저 착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시청률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시청률이 문제 설정인지 과제의식인지 아니면 그중 어느 쪽도 아닌지를 기획자가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제의식이 없이 문제 설정만으로 가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과제의식 없이 문제 설정만으로 시작한다면 당장은 시청률이 높더라도 그 프로그램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타파가 뚜렷한 과제의식과 문제 설정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외부의 MIT팀에서 찾아낸 빨간 풍선 찾기 이벤트는 인터넷과 테크놀로지 시대의 좋은 발상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IT팀이 찾은 것은 단지 빨간 풍선만이 아니었죠. 그들이 찾은 건 바로 인터넷과 테크놀로지 시대에 사람과 기업이 대처해야 할 새로운 비전과 그 가능성이었습니다. 바로 협업과 연결이라는 해답이었죠. 오늘날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발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고민했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명확한 과제의식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제의식이 명확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 설정과 해결 방안에 대한 좋은 발상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끝까지 살아남기의 최기련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